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상적으로 끝나는 적이 없는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약간 이렇게 뜸을 들이셨습니까? 오늘 수원에서 42번째 북토크가 있는데요. 42번째. 1000명이 딱 넘으면은 네. 제가 중요한 정치적인 선언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세요, 여기서. 경기 남부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7시 장소는 알아서들 오시고요. 많이들 구경 오십시오. 재밌습니다. 1000명 넘으면요. 예. 제 생각에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말 안 하실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이제는 저희가 야당입니다.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예, 서울 김성태 의원. 야당은 워낙 팍팍 터트리는 것인데. 예. 안민석 의원님. 네. 나 김어준 공장장한테 이거는 정말 노파심에서 방송 서두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박근혜 정권도 최순실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편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까지 깜빵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미 단체장 또 지방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뭐 이런 뭐 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병폐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가장 오른팔이라 그럴 수 있는 최측근인 벤창엄 SH공사 사장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가지고 공사 인사 및 조직관리 운영에 충분하게 거기에 참고가 됐다는 부분. 제가 그 문건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해서 결국은 그 사장이 이제 옷을 벗게 됐어요. 오늘은 박원순 때리기입니까? 예. 저는 왜 이야기하냐면은 박원순 시장 희하에도 블랙리스트는 나오고 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그러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적 이런 취약 약자 그룹들의 부채 탕감, 이 부채 탕감을 위한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만든 공익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희망살림이란 이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이 단체가 대한민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로부터 무려 네이버 본사가 성남에 있고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2년에 걸쳐서 네이버로부터 40억을 이 희망살림이라는 바로 이 시민 공익단체가 네이버로부터 돈을 받아요. 이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게 이야기 아니에요. 들어봤어요. 이제 안민석 의원께서도. 네 차례나 걸쳐서 40억을 받아가지고 결론은 39억을 성남FC에다가 이 희망살림이라는 이 희망살림은 성남시의 취약계층들의 그런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만든 이 시민공익단체가 언제부터 초거대 재벌 포털 사이트로부터 40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저희 얘기 좀 제시 좀 시켜주십시오. 39억을 저거는 저희가 이야기 가장 우리 유력한 20년 만에 지금 도지사를 탈환하려고 하는 이재명 시장 흔드는 거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께서도 최순실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절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저는 팩트만을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 네이버가 왜 성남의 이런 희망살림에게 근 40억을 갖다가 이렇게 줬겠습니까? 네이버가. 그러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네이버는 제2 본사 사옥을 성남시 분당 정자동에 건축 허가를 받아냅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걸로 간 겁니다. 아니 뭐 안 되고 대구를 떠나가지고. 되는 곳에 가는 거는 문제 없잖아요. 아니 뭐 네이버가 아니 이렇게 본연의
희망살림이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채권 매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익시민단체의 목적 설립 요건이 있다면은 그걸 위해서 아마 줬을 거예요. 네이버는 40억을. 그렇다면 그 네이버로부터 40억을 받았다면은 이 희망살림이라는 시민단체는 진짜 성남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부채 탕감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문제는 성남시, 성남FC 축구단에 이 39억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공익시민사회단체가 성남FC 축구단에 그대 대기업 포털 사이트로부터 돈을 받는 창구로 이용되어졌는지 한번 대답 한번 이재명 시장 해보세요. 여기 한번 모시기로 했잖아요.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여러 번 해명했다. 여러 번 해명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인터뷰 요청했는데 여러 번 해명했고 기사를 찾아보시라고.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밝힙니다. 바로 그 희망살림이라는 만든 이 시민사회단체의 상임이사가 지금 공교롭게 민주당의 현역 모 의원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FC 박은순 예. 시장께서도 변창흠 자신의 예. 최측근이 지난 3년 동안 SH공사를 통해서 엄청난 서울시 주요 사업들의 개발 현장에서 이 SH공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많은 저희들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SH공사 사장 퇴임으로 이 블랙리스트 문건 이 상황을 끝장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김 대표님은 네. 우리 보수 정치 세력도 부패했고 그래서 국정농단 일어났지만은 진보 세력인 당신들도 똑같다. 예, 별 차이가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적어도 대통령 박원순, 이재명 두 분에 있어가지고는 김성태 의원님 지금 주장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안민석 안민석 의원님 벤치마킹 하는 거죠. 안민석 의원님 만일 박원순 의원님이 시장 희하에 몇 년간 해가지고 성공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는 박원순- 제 안민석 따라하기. 예, 예, 아니 뭐 맞습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진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최측근 SH공사 사장이 SH공사 1,500명 직원을 대상으로 그것도 최고위급 간부 1급 2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박원순 시장하고의 관계 동그라미 세모 엑스표 그리고 진보 성향에 따라서 또 그런 구분 만일 그런 블랙리스트가 실제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도 자,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예. 중요한 김성태 의원님, 예.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는 지금 현재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도 준비해 MB 측근이었던 김성태 의원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지만 MP 측근이 아니었습니다. 18대 그럼 때 친박이었습니까? 저는 가장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SH공사 얘기는 저희가 또 그 박원순 시장 혹은 뭐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한번 요청 받아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 서로에 대한 상대 당에 대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선의 경쟁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저 아침부터 새벽밥 먹고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저렇게 막 네거티브 하시고 참 애처롭습니다. 아무리 지금 야당이 먹고 살 게 없다 할지라도 안민석 좀 의원님, 달리 포지션을 안민석 잡으시면 안 됩니까? 그 최순실 국정농단을 네. 들고 사회정의와 공정한 세상 불평등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아니 최순실하고 목소리를 이재명하고 올릴 때는 그걸 언제입니까? 등치할 문제입니까? 야당일 때는 그렇게 서민약자 정의를 부르짖던 민주당의 중심 안민석 의원이 아니 이번에 홍종학 지금 현재 장관 청문회 끝나고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죠. 그런 장관 빨리 아니, 판단해 근데 줘야죠. 장관 청문회 하고 나면은 찬반 의견을 내서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야당은 반대 지금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서 이걸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채택 자체를 안 하는 거는 국회의 역할을 지금 방기를 하는 안민석 거예요. 의원님 입장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만일 저희 쪽의 장관을 이렇게 추천했는데 우리 장관 후보자가 수십억 대의 그런 상가를 쪼개기로 이렇게 정려받고 이 부의 대불림에 대해서 내로남불 행태를 누구보다 많이 보였던 그런 지난 19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핵심 경제를 이끌어야 될 그런 부처의 장관 후보로서 아무 능력이나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아니, 그래서 야당은 부적격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부적격 의견이라고 제가 명시를 하셔서 채택을 해 주세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김성태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민석 의원님,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됩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적 바람이나 이 국민적 신뢰, 이 지지를 기반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눈 감지 마세요. 여야의 입장이 틀리잖아요. 저희들은 이 정도면은 장관으로서 무난하다고 보는 것이고 야당은 반대하니까 서로의 찬반 의견을 넣어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순실 재산 몰수 이거는 안 합니까? 해야죠. 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하세요. 하십시오. 야당은 최순실 재산 몰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안민석 의원님. 네. 왜 민주당 내에서도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흔히 말하는 법조인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들은 민주정당이니까 찬반 다 인정하고 존중하죠. 그래도 저희들은 120명 중에서 105분이 서명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단 한 분도 김성태 의원님 빼고 단 한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님도 사실 저한테 뭐 전문용어로 엮여서 하신 거죠. 진짜로 이렇게 엮여서 최순실 재산 나는 몰수 의사 있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빼고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 찬성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렇게 폐마하면 안 돼요. 예? 자유한국당이 만일 의견은 존중하는데 작년 이해할 수 없죠. 국회 대통령 탄핵 때도 자유한국당이 한 절반 이상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받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지만은 최순실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인간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사익으로 편취되어지는데 이용되어졌다면은 그걸 용납하지 못한 쉽게 말하면 집권당이 당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특별부 토론회는 제가 김성태 의원 꼭 나오실 그렇기 거죠?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건강한 당청 관계가 유지돼야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아니, 될 수 있어요. 그대들이나 잘 하세요. 언제 권력 잡았다고 말해야 미국 비행기 한번 탔다고 그렇게 안민석 의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그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십득하면 그렇게 그 이야기 꺼내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북토크를 한 40번 이상을 전국을 돌아보니까는요, 깜짝 놀란 게 국민들은 최순실 재산 몰수가 되었거나 앞으로 잘 될 줄 그렇게 알고 계셔요. 합시다. 하자니까요. 찬성하시는 자, 것이죠? 그러면 네. 김성태 형님은 근데 김성태 의원님 혼자만 하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 하자고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확 끌고 가려면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라든가. 원내대표 이런 거? 공약으로 이거 한번 내걸어 보세요. 저는 자신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아니, 그럼 그때는 그랬죠. 의원님, 그 대신 잠깐만요. 불필요한 한 오해와 달쯤 있으면 편견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죠. 한 달쯤 있으면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뭐요? 자영. 자유한국당에 아니,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김호준 네. 공장장하고 안민석 의원께서 이 남해당 원내대표 선거 절대 초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순실 재산 몰수 이거 공약으로 내거시면은 제가 열심히 뒤에서 제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그리고 원내대표 제가 이야기 통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아니, 원내대표 나가실 거죠? 아니 저는 막 한편으로 네, 한편으로 나가실 거죠?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요 근래 좀 진중하신 그런 모습이 또 보기는 좋아요. 여당 중진이 됐으니까 아, 뭐 저희 집권당- 운명으로 생각해요. 야당일 때는 네. 솔직히 어떤 때는 막 질러대고 때로는 좀 자료가 미비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집권당 의원은 정말 신중하고 정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지금 현재 자세를 가다듬어 가고 있는 모습을 근데 저는 질러도 상당히 제대로 질르셔야죠. 이재명 시장 같은 이런 애매하고 현장에 발로 뛰지 않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질러대시면은 이거 국민들 저희 동의받기 당에서 어려워요. 네. 예, 제가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입니다. 네. 저는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 할 때도 당시 대통령 국가권력 우리 집권 등에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었지만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게 저는 저 소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도 잘못한 게 있다면 올바르게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야죠. 이렇게 그 하시면 역할 되겠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42번째 안민석의 수원 북토크에 김성태 의원님이 깜짝 출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최순실 재산 몰수
이거 함께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 앞장서겠다.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개인으로서 한번 오늘 오시죠. 수원에. 개인으로서는 이미 이제 그 법안 이름을 올리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자유한국당의 이제 다른 의원들도 환수법에 동참하자고 하려면은 의원님한테 힘이 필요한데 원내대표 곧 있으니까 여기 나가시냐 이거죠. 나가셔서 저는 원내대표 뭐 조만간에 저에 대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나가시는군요. 나가시면 말씀하시나 보구나. 나가시면 만약 원내대표 되면 이 재산 환수법 관련해 가지고 안민석 의원께서 예. 정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위한 사익을 편취한 그 부분을 국가 재산으로 환수 몰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면 저는 협조합니다. 대신 그래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말고 그 이상으로 해서 그 차이는 이걸 어디서 정쟁이나 갈라집니까? 정치적 목적에 또 네. 패닉을 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걸 가져가면 그거는 저는 그걸 우려해가지고 민주당 내 동료 의원들도 이 법에 대표님 예. 벌써 대표님이래 내가. 이렇게 촌을 치고 있으니 참. 아니 원내대표가 실제로 상대는 누구예요? 상대가 가장 그러니까 유력한 상대. 잠깐만 하나만 약속받고 실제 만약에 원내대표 출마하시고 원내대표가 되시면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하도록 만들겠다. 저는 아직까지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된다면요. 근데 네. 저는, 된다면 저는 아직 출마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출마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이나 족적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전제를 달고 출마하시고 당선되시면 이거는 하시는 걸로 그럼 같이. 그런 제가 김원중 공장장한테 강요받지 않아도 네. 우리 국민들의 다 알아서. 분노와 예? 네. 왜 국가 권력이 어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내대표 되시면 그걸 같이 하시는 것으로 힘차게 약속을 꼭 그러면은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그럼요. 고개를 그럼요. 끄덕끄덕. 네, 좀 촬영이 되는 거니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원 북토크 쇼. 북토크 그만 얘기하시고. 책 팔아서 빨리 독일 한번 또 갔다 와야 되는데요. 제가 정중하게 제가 초대할게요. 상대편 원내대표. 안민석 의원께서 후보. 북토크 정말 고생하시면서 잘 하시는데 아무리 뭐 같은 동료 의원을 하루 전이라도 뭐 일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지금 바쁩니다. 예? 본인만 바쁜 게 아니고. 예? 원내대표 라이벌은 누굽니까? 홍문정 의원인가요? 그거는 뭐 언론 기사를 보셔가지고 다 잘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여야를 나가시네. 불문하고서 나가시는군요. 예. 원내대표 되셔도 나오시는 거죠 여기? 뭐 몇 번 이 방송이 예. 많은 제가 살아가면서 이 방송처럼 괴롭힘을 많이 당한 방송이 나도 복수를 해야죠. 저도 뉴스공장 때문에 정치 인생이 많이 엉클어졌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김성태 의원님만 피해본 게 아니에요. 공장장하고 내가 같이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그렇지만 때문에 내가 굳건하게 또 섭니다. 원내대표 되셔도 나오시는 것으로 그러면 뭐 일정 부분은 제가 일정 부분. 뭐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뭐 하루 아침에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당을 그냥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저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별로 안 괴롭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이제 대세가 기울었지 않습니까 사실. 가신 분들도 별달리 욕도 안 먹고 그냥 그 안에서 그죠? 그 자유한국당 조용히 의원님들은 흡수. 다스가 누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거는 진실은 최순실 돈은 국민의 돈이라는 건 맞는데, 그죠? 다는 아니지만 다스는 누구 거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들 하시지 않으세요? 의원님들 모여서? 오늘 안민석 의원께서 또 최순실 국정농단 파듯이 한번 파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도 넘어가 있는 상태고 중앙지검의 제가 뭐 윤석열 지검장이 의지를 제가 가지고 두더집니까? 저 이제 파는 거 그만하고 저는 요즘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진짜 있고 이게 시리즈로 앞으로 1, 2, 3탄 한 10탄까지는 계속 터질 거고요. 조금 그걸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파는 거 이제 안 합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이 요즘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뭐 우리 집 아이만 달라진 게 아니고 안민석 의원도 달라진 게 저는 대단히 요 근래 행복으로 느낍니다. 그게 그렇게 읽혀집니까? 좀 달라졌어요. 집권당은 그리고 제가요. 두 분의 허락한 대안을 밖에 나서 야당은 하시고, 좀 더 네. 화력을 좀 더 강하게 준비하시고 쏠 때는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신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네. 안민석 의원 절대 제가 볼 때는 야당 탄압하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아직도 여당으로 아직도 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밝히겠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어떠한 경우도 잘못 쓰여져서는 안 되겠죠. 혹시 국회의원들이 저걸 받은 사람이 써줘야 있을까요? 되는 거고, 만일 이 부분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민주당의 모 인사들이, 의원들이 만일 연루가 되어 있다면은 이건 대단한 민주당이 아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아니, 그게 무슨 있다는 걸 말씀이세요? 분명히 저희 당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원이 있다고 보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신데요. 아니, 저는 그냥 막 치는 거 민주당이 아니세요?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부터 DJ 노무현 정권 또 박근혜 정권에서도 정말 우리는 당당하다.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여야가 따로 만일- 없는 것이죠. 만일 정의의 거기에서 문제니까요. 누구라도 국정원 원장에게 예? 출판 기념회에서 책값 받았다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말 뭐 공식 일정 간다고 해서 저게? 뭐 그러니까 장도금 MB처럼 지금 받았다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박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나 지고 있다. MB가 지금 하는 수법 아니겠습니까? 끝나갈 때 돼서 네? 잠깐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SH공사 사장은 사임한 게 아니라 임기가 종료된 겁니다. 네. 자, 임기 종료지만은 연임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민석,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났지만은 진보 세력인 당신들도 똑같다. 예, 별 차이가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적어도 대통령 박원순, 이재명 두 분에 있어가지고는 김성태 의원님 지금 주장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안민석 안민석 의원- 의원님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만일 박원순 의원님이 시장 희야에 몇 년간 해가지고 성공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는 박원순- 거예요. 제 안민석 따라하기. 예, 예, 아니 맞습니다. 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진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최측근 SH공사 사장이 SH공사 1,500명 직원을 대상으로 그것도 최고위급 간부 1급 2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박원순 시장하고의 관계 동그라미 세모 엑스표 그리고 진보 성향에 따라서 또 그런 구분 만일 그런 블랙리스트가 실제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도 자,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예. 중요한 김성태 의원님, 예. 다스는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는 지금 현재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도 답변을 MB 준비해 측근이었던 김성태 의원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지만 MP 측근이 아니었습니다. 18대 좀 때 친박이었습니까? 저는 가장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SH공사 얘기는 저희가 또 그 박원순 시장 혹은 뭐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한번 요청 받아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 서로에 대한 상대 당에 대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선의 경쟁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저 아침부터 새벽밥 먹고 네이버는 40억을 그렇다면 그 네이버로부터 40억을 받았다면은 이 희망살림이라는 시민단체는 진짜 성남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부채 탕감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문제는 의원님, 지난 성남시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성남 예. FC 축구단에 이 39억을 골사단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공익 시민사회단체가 성남의 FC 축구단에 거대 대기업 포털 사이트로부터 돈을 받는 창구로 이용되어졌는지 한번 그래서 대답 이재명 한번 시장 해보세요. 여기 한번 모시기로 했잖아요.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여러 번 해명했다. 여러 번 해명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인터뷰 요청했는데 여러 번 해명했고 기사를 찾아보시라고.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밝힙니다. 바로 그 희망살림이라는 만든 이 시민사회단체의 상임이사가 지금 공교롭게 민주당의 현역 모 의원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FC. 박은순 예. 시장께서도 변창흠 자신의 예. 최측근이 지난 3년 동안 SH공사를 통해서 엄청난 서울시 주요 사업들의 개발 현장에서 이 SH공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많은 저희들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SH공사 사장 퇴임으로
이 블랙리스트 문건 이 상황을 끝장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도 그에 상응한 그건 김 또- 대표님은 네. 우리 보수 정치 세력도 부패했고 그래서 국정농단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뭐 이런 뭐 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병폐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가장 오른팔이라 그럴 수 있는 최측근인 벤창엄 SH공사 사장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가지고 공사 인사 및 조직관리 운영에 충분하게 거기에 참고가 됐다는 부분. 제가 그 문건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해서 결국 그 사장이 이제 옷을 벗게 됐어요. 오늘은 박원순 때리기입니까? 예. 저는 왜 이야기하는 거면은 박원순 시장 희하에도 블랙리스트는 나오고 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그러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적 이런 취약 약자 그룹들의 부채 탕감, 이 부채 탕감을 위한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만든 공익 시민 단체가 있습니다. 희망살림이란 이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이 단체가 대한민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로부터 무려 네이버 이게- 본사가 성남에 예, 있고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2년에 걸쳐서 네이버로부터 40억을 이 희망살림이라는 바로 이 시민 공익단체가 네이버로부터 돈을 받아요. 이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이야기 게 아니에요? 들어봤어요. 이제 안민석 의원께서도. 네 차례에 걸쳐서 40억을 받아가지고 결론은 39억을 성남FC에다가 이 희망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상적으로 끝나는 적이 없는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원입니다. 오늘 약간 이렇게 뜸을 들이셨습니까? 오늘 수원에서 42번째 북토크가 있는데요. 42번째. 1000명이 딱 넘으면은 네. 제가 중요한 정치적인 선언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세요, 여기서. 경기 남부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7시 장소는 알아서들 오시고요. 많이들 구경 오십시오. 재밌습니다. 1000명 넘으면요, 예. 제 생각에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말하실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이제는 저희가 야당입니다.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예, 서울 김성태 의원. 야당은 워낙 팍팍 터트리는 것인데. 예. 안민석 의원님. 네. 나 김어준 공장장한테 이거는 정말 노파심에서 방송 서두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박근혜 정권도 최순실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편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까지 깜빵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깜빡이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미 강력 최순실이 단체장 나섰어요? 또 지방 희망살림이라는 이 희망살림은 성남시의 취약계층들의 그런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만든 이 시민공익단체가 언제부터 초거대 재벌 포털 사이트로부터 40억을 받아가지고 공장장 저희 얘기 좀 제지 좀 39억을 시켜주십시오. 39억을 저거는 저희가 아니, 이야기 가장 들어보세요. 우리 유력한 20년 만에 지금 도지사를 탈환하려고 하는 이재명 시장 흔드는 거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께서도 최순실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절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저는 팩트만을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 네이버가 왜 성남의 이런 희망살림에게 근 40억을 갖다가 이렇게 줬겠습니까? 네이버가. 그러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네이버는 제2 본사 사옥을 성남시 분당 정자동에 건축 허가를 받아냅니다. 오늘 그건 여기까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걸로 간 겁니다. 아니 뭐 안 되고 대구를 떠나가지고 되는 곳에 가는 거는 문제 없잖아요. 아니 뭐 네이버가 아니 이렇게 본연의 희망 살림이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채권 매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익 시민단체의 목적 설립 요건이 있다면은 그걸 위해서 아마 줬을 거예요.